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페이지 128페이지 나오는 정보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선택과 이제 도덕적 해인데요. 일단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하나의 요인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바로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왜 시장 실패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어떤 차이점은 도대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129페이지 보시면 아마 그때 토요일날 강의할 때 그 교수님이 역선택은 속성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이다. 속성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이다. 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좀 뭔지 잘 모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일단은 역선택이든 도덕적 해이든 간에 정보 비대칭, 즉, 상대방이 있을 때 한쪽 당사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반면에 다른 쪽 당사자는 정보를 적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보 비대칭이 있을 때, 즉 상대방이 있다면 A하고 B가 있다면 A는 상대방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러한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가진 사람 A가 정보가 없는 혹은 별로 없는 B에게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중고차 시장.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매인이 있다고 치고요. A는 판매인, B는 고객이라고 해봅시다. 자, 중고차를 판매하는 판매인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중고차를 사려는 고객은 아무래도 정보가 별로 없겠죠. 예, 그 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판매인은 고객이 정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차의 가격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2천만 원이라고 속이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역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역선택이라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판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인이 있는데 판매인 A가 있고 C가 있다고 칩시다. B는 고객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A는 1,0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원래 좋은 차인 2천만 원을 그냥 정직하게 2천만 원에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C에서 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A에게 가서 사게 되면 1,0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차를 몰다 보면 별로 좋은 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 주고 샀구나. 자, 그러면 이제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번에 다시 이 사람이 중고차를 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경우 이제 C한테 와가지고 가격을 물어봅니다. 이거 2천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하면 고객은 저번에 한번 속은 적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짜리라고 하니까 이 차를 갖다가 안 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한테 오면 A도 역시 2천만 원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B가 A 1,000만 원짜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2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그냥 팔면 되는 거죠. 원래 1,000만 원짜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A는 차를 갖다가 판매할 수 있겠지만 C는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없죠. 고객이 이제 안 사니까. 따라서 결국은 C같이 좋은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이러한 어떤 별로 좋지 않은 자동차만 남아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쁜 품질의 어떤 물건들만 거래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레몬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몬 시장. 예.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역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선택. 자, 이거 뭐 우리가 또 그 우리 경제학 오는 시간에도 뭐 잘 우리가 이제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그 129페이지 보시면 그 역선택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번 읽어보세요. 역선택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불완전한 정보화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거래 당사자들 중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다른 거래 상대방은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정보의 불평등한 상태. 한쪽, 즉 중고차 판매에는 많은 정보, 고객은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중고차 시장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레몬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결국 이런 어떤 역선택이 발생되게 되면 좋은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쁜 자동차만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어떤 좋은 자동차의 공급량보다 적게 공급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자동차가 많이 공급돼야 좋은 건데 적게 공급되니까 그만큼 자원이 덜 공급됐다. 그래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B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는 속성을 갖다 잘 모르잖아요. A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 비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선택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29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보험시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험시장 이야기. 거기서 보시게 되면 그 보험시장에서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한 사람은 아유 이렇게 난 별로 이렇게 뭐 보험에 안 들어도 되는데 건강한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 싸면은 좀 들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비싸면 보험을 안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비싸도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들게 되는 거고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보험료 가격이 올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역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고객은 그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솔직히 보험사는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체크는 하겠지만 고객 자신보다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보험 정보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선택. 자,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덕적 해이. 자,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때 이제 또 그 강의한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일 때.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도덕적 해이가 뭔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다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양 당사자가 있는데 그 한쪽은 한 A,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한쪽 당사자는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른 한쪽은 그러한 상대방이 나를
관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금융회사 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있다면, 고객은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직원은 고객이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직원들은 고객 몰래 돈을 빼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돈을 갖다 가져간다거나 고객 돈을 갖다 횡령한다거나 뭐 이런 일을 갖다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불완전 정보가 존재하잖아요. 한쪽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예를 들면 직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어떤 유인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 관찰에 대한 어떤 정보가 비대칭이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30페이지에 보험시장이 나오죠. 자, 그러면 보험시장은 왜 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보험에 가입했네? 그럼 사고 나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까짓 거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운전하고. 그러니까 보험을 들기 전에는 운전을 조심조심 하다가 보험을 딱 가입하고 난 후에는 이제 난폭 운전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험회사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것. 자, 그게 바로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동차 보험은 되게 이제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제 되게 판매를 하죠. 그래서 손해보험 회사는 손해보험 같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 역선택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는데 역선택일 때도 제가 보험회사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생명보험이죠. 그래서 아까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제 생명보험과 관련된 거니까 생명보험은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1페이지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인 대리인 문제. 여러분들에게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을 보시면 됩니다. 기업을 보시면 기업을 보면 기업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주주죠. 그 다음에 주주가 직접적으로 경영하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주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투자자들도 많고 경영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경영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인 대신해서 경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경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주와 경영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들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다. 그러면 경영자가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일일이 이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주주가 자기를 갖다가 나의 행동을, 즉 경영자의 행동을 주주가 일일이 관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주 몰래 경영자는 회사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어떤 자금을 횡령하거나 뭐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주인 대리 문제인데, 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탁 옵션을 갖다가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스탁 옵션. 그래서 이 스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주는 거죠. 오른 그 이제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 주가가 오르면 그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만약에 경영자가 그 경영을 잘해가지고 막 횡령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경영하지 않고 어쨌든 경영을 잘해서 회사를 갖다가 주식 가격 올려놓으면 그만큼 자기한테도 이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대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제 스탁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보경제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 역선택과 도덕적 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3페이지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 표가 나오죠. 그 133페이지 표를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 우리 시장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 있고요.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수업 중에 다 했던 겁니다. 이제 경제학 오는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완전 경제 시장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굉장히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많은 판매자, 구매자가 있으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프라이스 테이커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가격 수용자. 이게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대로 사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냐면 바로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려고 해도 너무나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격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내놨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대로 사거나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해서 이게 다 아실 겁니다. 이거 프라이스 테이커. 자,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도 동질하다라는 거죠. 상품이 동질하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과 퇴거입니다. 자유롭게 진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정 같은 경우는요, 몇 개의 기업입니다. 몇 개의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시장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LG텔레콤, 그 다음에 KT가 과점 상태로 있죠. 몇 개의 기업이 이제 경쟁하는 겁니다. 독점은 뭐 당연히 하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할 때 그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한 게 아니라 기업의 수를 보고, 기업의 수는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 과점은 몇 개, 독점은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 과점, 독점의 특징,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때 강의에서 체크한 것만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완전 경쟁 시장은요, 그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시장입니다. 이상적인.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닌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 가장 그 유사한 시장이 바로 농수산물 시장이라든가 혹은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요 과점 시장은 통신이라든가 혹은 전자업종, 즉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그런 전자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점은 뭐
철도공사라든가 전력공사라든가 상수도 시장, 수도 관련해서 그런 어떤 기업들이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독점의 이제 가격 차별이 나옵니다. 독점의 가격 차별. 요거는 이제 독점의 가격 차별부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